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이면서 9월 달에 마지막 매매일이군요. 실질적인 매매는 금요일날 매매가 끝났지만은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일단은 월요일이 말일입니다. 하지만 10월달 매매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지 그 다음날에 또 휴일이 있고 또 하루 매매하고 또 휴일이 있고 또 그 다음날 매매하고 이런 상황이라 조금 매매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시장을 흐름을 지켜본다는 약간 관망 모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글로벌 정신의 흐름대로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제닉스가 내일 신규 상장을 하죠. 제닉스 신규 상장을 하니까 봐줘야 될 텐데 공모가가 4만원이라서 아침에 프리미엄이 좀 붙으면 금액대가 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으면 상당히 조심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름대로 나쁜 소리는 없습니다만 또 세상 일은 모르죠. 그래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한 재료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재료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밴드 상단을 뚫었다는 거, 그리고 유통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장사는 좀 잘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다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당일날 흐름을 눈으로 직접 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점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공부할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일 같이 묶어서 봅시다. 제닉스와 IN 디바이스, 요 근래에 상장한 종목이죠. 시간에 마이너스 2% 빠져 있으니까 이놈도 같이 봐주시고,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관심 꺼내면 두고 보세요. 하나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1.9% 빠져 있으니까 이 두 놈은 그냥 붙여 놓으세요. 단지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는 꼭 봐주셔야 해요. 즉 음봉에 있던 놈이 양봉을 치고 온다, 그럴 때는 꼭 봐주라는 뜻입니다. 월요일은 징검다리라 매매 자체가 좀 강건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있는 종목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않는다. 그 원칙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같이 봐줍니다. 제닉스, IN 디바이스, 하나인데는 그런 마인드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제닉스에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몰리겠죠. 그래서 이 두 종목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추적은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젠백스, 소니다, 알파녹스,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죠. 일단 젠백스는 상거래일 단일가 이제 해제가 되는데 시간에 1.4% 올려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지 추적은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음봉을 길게 내려주든지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양봉을 쉽게 세우고 다음 달로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내일 한 같이 봐주시고요. 소니드와 알파녹스는 내일 변경 상장입니다. 그래서 알파녹스 이름이 좀 생소한데 예전에 솔고 바이오런가 같아요. 보니까 이름이 좀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변경 상장된 종목들은 역시 가만히 봐야 되죠.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않는다. 근데 뭔가 하나가 반짝하면서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저 종목은 변경 상장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네 하면서 관심권에 두고 추적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두드려 펴고 그러지는 마세요. 다음에 여기 한국석유 스펙구는 중동전 애들이 타도 난리니까 과연 내일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아니 뭔가 밤사이에 또 무슨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차원에서 두 종목 넣어 놓읍시다. 스펙하고 한국석유는 혹시나 움직이면 좀 같이 움직여 주시고, 이 관련주들은 많죠. 종류가 많고 얘네들은 또 파생되는 관련주들이 많죠.
꼭 유가 관련 주만이 아니고 만약 뭐 스페코 같은 애들이 움직인다면 전쟁 관련주가 움직이면 또 뭐 곡물 관련주도 또 움직이고 막 서로 간에 상생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심권을 보자. 쟤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뉴스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셀루메드와 민테크인데요. 셀루메드와 민테크 둘 다 마이너스 1% 정도 빠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교체형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교체형 배터리가 지금 현대차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이 좀 되면 상당히 조금 전기차 시장에는 굉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 좀 늦은 편이죠.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것이 내일 시장에 어떻게 좀 반응을 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요즘 전기차제 때문에 또 말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또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셀루메드와 민테크가 있고 그 외에 이렌텍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표적인 두 종목이 내일 움직이는가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교체형 배터리 관련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FM 가이드 퀀텀온 하이트론 에스트리픽 조금 나름대로 사인이 있는 애들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진 종목들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 이미 재료는 다 뭐 끝났겠지만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게 제 의미예요. FM 가이드는 내일도 서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시가가 20% 아래서 잡혀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상승을 한번 기다려본다라는 전략을 해야 되지 중간하게 덤비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컨트머는 시간에 이게 한계가 있죠. 이 종목은 한 번의 승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시가에 보고 시가에서 한번 쭉 밀어주는 지점이라든지 이 지점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시가 자체가 밑으로 훅 쳐져서 출발이 된다면 거기서 한번 승부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저께 목요일 날 같은 금요일 날 종목이 엔제스 비서가 또 이런 비슷한 경우였죠. 전일 시간에 한가 들어갔는데 아침 시가가 마이너스 19% 잡혔잖아요. 19% 잡혔고 보합까지 올라갔잖아요. 20% 이상 수익이 나온 거죠. 그런 거 자꾸 해봐야 됩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1.8% 빠졌습니다. 이제 많이 올란 종목이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겠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수를 놔야 되거든요. 만약 이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내려오겠지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지자리로 오겠지. 물론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놈이 의외로 전혀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양봉을 치고 가면서 끌어올린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놈도 같이 추적을 해주시되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흐름만 추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S트래픽 기간이 그래도 별로 안 좋은 날이라도 물량을 사는 거 보면 뭐 생각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보합근지에서 4,900원 기준권 잡고 내일 살아나면 보유를 하고요. 살아나지 못하면 4,500원 아래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 종목은 그렇게 봐주시고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4% 올랐습니다. 재료는 여기 보시면 지분 교환 방식 100% 인수 추진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 회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판단을 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판단을 믿고 하는데 이 판단이라는 게 때로는 싸대기를 맞을 수 있는 판단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판단이기도 하죠. 단지 시간에 좀 상승폭이 큰 것은 제가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은 별로 지금 볼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없어서 지금 진행은 해 놓았습니다.
내일 우리는 3,100은 5%대를 기준가로 잡고 하겠습니다. 시간에 4% 올라했습니다만은 뭐 3,000을 잡고 뭐 잡아서 올라가 있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벨시리 매매를 뭐 하고 싶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차라리 3,100을 돌파하면 그 하나의 가격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한다라는 전략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뱅크웨어 K 옥션을 해놓은데 얘네들은 자 보시면 이제 토큰 관리주지 않습니까? 시간에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뭐 여러 가지 코골이를 갖다 붙이면 좋을 것이고 요 근래 토큰 관리주 법제화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좀 반응을 많이 나타냈지만은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또 끌어올리는 이런 스타일 뭐 뉴스가 하나 나오고 뭐 어떤 결정적인 그런 게 나와가지고 올랐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다음 달에 보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좀 길이 멀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예상과 다르게 또 우리가 모르는 또 그 뭔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내일이 마무리 지는 날에 얘네들이 만약에 예상을 깨고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10을 한 달 내내 같이 또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봐주자는 겁니다. 일단 뭐 대장주는 뱅크웨어가 대장질을 하겠군요. 그 다음에 K옥신이 시간에 7%니까 따라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뱅크웨어를 만약에 내가 뭐를 잡았다면 조금 낮은 애를 잡고 하는 게 좋죠. 뭐 핑크 같은 거 3%대, 서울옥신 같은 거 3%대, 갤럭시아 SM 뭐 이런 거는 뭐 모니터리 같은 건 0%대, SM은 2%대 뭐 이런 애들 잡고 같이 붙여 놓은 것도 좋아요. 비슷한 가격대의 종목을 같이 붙여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종목들은 이 테마들은 간을 좀 봐야 되니까 서둘지는 말자. 에드바이오텍은 기술적으로 볼 텐데요. 시간에 1.4% 올라났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한가를 한번 치고 긴 음봉을 두 개를 내려줬는데요. 그냥 내일 0%대 들어가지든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놈은 3,400원을 깰 때는 도망은 나와줘야 돼요. 예. 방향이 안 맞아 도망을 나올 때라도 줄 때는 작게 줘야 돼요. 먹을 때는 크게 먹어야죠. 예, 배심 있게 해가지고 먹는데 방향이 안 맞다고 할 때는 빨리 나와서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얍삽함이 필요해요. 이 시장은. 그러다고 너 얍삽하다고 욕을 하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나는 절대 얍삽한 인간이 아니야. 나는 끝까지 뭐 탱크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 한들 계좌가 탱크처럼 박살이 나버리면 그 사람도 쪼그라듭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당시 조심하자는 뜻이에요. 에드바이터 그렇게 봐주시고 SK 이터넥스도 뭐 눌림 종목이니까 내일 한 번쯤 봐주세요. 시간에 만약 0.5% 이놈은 양봉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라클과 엑셀 세라퓨틱스 볼까요? 유라클은 요 근래에 상장한 신규주입니다. 시간에 3.0%. 내일 갈지 안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단지 기간이 2만 천주 넣었다가 눈에는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신규주가 시간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는 의도적이든 악용적이든 어떤 상황이든 같이 봐줄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봅시다.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해야 되겠죠. 조건은 단 하나, 시가가 3% 잡히면 3% 안에서만 거래를 한다. 3% 안에서. 그것만 지켜주시면 다치지도 않고 먹을 때는 많이 먹습니다. 엑셀 세라. 약간 눌림 스타일이죠. 눌릴 수도 내일 여기 한 11선 정도 돼서 한번 보면 좋겠네요. 8천 정도 눌러주면 한번 탁 잡아서 일단 꼬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마치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면 보이려 한다. 안 살아나면 8천을 깨고 줄줄줄 내려와 버린다. 뭐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8천 아래서는 손대지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전체적인 종목들을 조심스럽게 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일 마감일 아닙니까? 마감일에 무슨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이제 9월달 매매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월요일 하루가 남아 있지만은 그날은 10월달 매매로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을 매매를 지나고 나면 항시 아쉬움이 남지요. 잘했다는 마인드보다는 항시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 같습니다. 하지만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름대로 수정 보완할 점은 수정 보완하시면서 정리는 하시되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흐르는 강물에 뛰어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 또 해야 되겠죠.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시장과 부딪혀 봐야 될 텐데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월요일에는 신규 상장주가 있죠. 신규 상장주 제닉스라는 반도체 물류, 무인자동화 이런 최적의 솔루션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화 물류 장비 뭐 그런 회사죠. 그래서 한 달의 마지막 날이고 실질적으로 10월 달의 첫날 매매라고 가언이 아닌데 그런 종목이라서 아마 관심은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보시겠지만은 이런 회사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정도로만 좀 알아주시고 장사는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쪽에 물류를 하는 거죠. 아마 월요일에도 우리도 관심을 가지겠죠. 같이 볼 텐데 2003년도에는 제법 670%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192% 줄었죠. 줄었는데 그래도 뭐 요즘 같은 때에 비하면 장사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정 유통 물량은 한 128만 주 정도, 29% 정도. 락업 비중이 좀 높네요. 92%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래서 기관 참여자들도 건수가 좀 많고 경쟁률도 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좀 편향된 매출이 좀 많지요.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조금 비틀비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은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뭐 당일날에 매매 종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의 흐름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죠. 공모가는 지금 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단 밴드로 지금 돌파를 했죠. 상단 밴드가 34,000원이었는데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해서 4만원까지 책정이 돼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떤 식으로 프리미엄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흐름을 보고 월요일날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세상은 또 주식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수급에 따라서 몸을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미리 예측을 하지 말라, 미리 예단을 하지 말라, 그것만 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아침에 장 시작될 때부터 해서 어느 정도 신규주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하락이든 상방이든 절대로 다른 종목을 눈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등락률이 빠르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먹으려고 했다가 손실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에 매매했던 거 한번 둘러볼 텐데요. 매매 복귀는 많은 것을 공부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스스로가 매매를 했던 그 날짜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더듬어 보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트레이더로서의 더 높은 스킬을 얻기 위한 아주 질적인 질이 좋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난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까? 나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더 좋은 스킬을 가질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될까?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기본적인 공부는 소양은 갖춰가면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 그런 것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당일날 매매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좋은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점만 참조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하루하루 임하시면 조금씩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만 조금씩만 고쳐 나가도 성장률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요. 자기가 부족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아는 자기 자신이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금요일날 했던 매매 현황 한번 둘러보면서 또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할 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매매로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T 같은 경우에는 전에 상매매로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마무리되어 줬는데요. 아침에 일찍 이렇게 파동을 일으켜주는 것이 우리가 제일 바라는 모습이라고 했죠. 고점이 오늘 보면 23.9%, 그 24%까지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충분히 2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상가까지 갔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하루였겠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월 마감일이라 그런 것은 좀 기대하기는 좀 무리였죠. 그래서 2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때는 일단 챙겨 먹고 주축이 그러니까 또 월축이 그러니까 챙겨 먹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물론 의외의 방향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PMT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또 그런 재료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매매로서는 당일 수익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PMT는 그래도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20% 이상은 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할 짓은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나쁜 수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투나노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도 역시도 전에 상매매로 보유한 종목이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 투나노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더 많았었는데 시가도 투나노가 12.5%를 좀 높게 띄웠는데 오늘 고점은 19% 가까이밖에 못 갔습니다. 18.8%까지 갔으니까 좀 아쉬웠죠. 적어도 한 8%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월말이라는 것이 조금 많은 변수를 준 것 같아요. 하지만 18%, 19% 가까이 수익이니까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찍 올라가 줬으니까 쭉 밀어주고 올라가면 참 괴롭거든요. 상매매 보유하신 분들은. 하지만 조금 밀어주고 바로 올라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마이크로 투나노는 오늘 데이팀도 또 같이 진행을 해서 또 수익도 같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투나노는 여기서도 우리가 9,000원 근처에서 진입을 해서 한 8% 정도 가까이 수익은 나왔는데 데이 수익도 조금 주고 상수익도 또 그나마 섭섭지 않게 준 종목이라 그렇게 나쁜 수익은 아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월말이 아니었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 매트릭스 역시도 상매매로 보유를 한 종목이었습니다. 가장 이 종목도 크게 수익은 주지를 못했죠. 고점이 12%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이 종목도 생각보다는 아주 흐름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시가는 한 7% 정도 뛰었는데 12% 정도밖에 못 갔다는 것은 좀 아쉽죠. 그래서 이것은 한 10% 정도밖에 수익은 못 챙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고생이라기보다 진 매트리스는 좀 쉽게 진입이 된 종목이라 편하게 수익은 챙긴 것 같아요. 한번 클릭 잘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10% 정도 수익 챙기면 그래도 밥값은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진 매트리스도 섭섭지 않았다. 그렇게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금요일날 재상장한 하나 쪽 애들 우리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우리 선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시가의 공략을 관점으로 잡고 진행이 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승부를 내줬죠. 상가까지 들어갔으면 더할 나위 없는 매매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26%까지 아마 상승을 한 걸로 나오는데요. 좀 아쉬웠죠. 조금만 힘을 더 냈으면 상한가까지 들어갔으면 다음 주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멈춘 것은 좀 아쉬웠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참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뒤에 나중에 우리가 보합 근처에서 다시 한 번 더 노리고도 보고 4만 5천과 4만원 투트를 더 잡고 기다려봤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1시가 넘어 2시 가까이 되니까 그때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장에 승부를 본 것은 잘 봤습니다만은 이왕 가는 거 상한가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뭐 큰 수익이죠. 한 번 클릭에 진입을 해서 25%까지 뭐 26%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 종목도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당일로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장전에 공략 종목을 미리 선정하고 나온 종목이 두 종목이었죠. 바이오다인과 하나인더스트리트, 이 두 종목이었는데 하나인더는 아침에 바로 땡 하고 올라갔고 바이오다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 공략부터 시작해서 바로 첫 번째 파동을 주죠. 하지만 첫 번째는 파동의 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7에서 8% 정도밖에 수익은 안 주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시가 6% 정도 뛰었지 않습니까? 6.7%. 그 정도 띄워주고 내려오면 대체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시가 기준으로 한 번 더 보자 2차로. 그래서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지고 오게 되죠. 오늘 고점이 보면 26.4%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간 것만 해도 거의 20% 가까이 수익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한 종목도 따지고 보면 참 당일로서는 큰 수익을 준 종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정말 바이오다이는 상가를 끊어줬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코골이도 좀 있었고 기거리도 있었고 수급도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탄탄하게. 그래서 이 종목 웬만하면 한번 끊어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27%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참 아쉬웠어요. 바이오다이는. 하지만 또 잘한 점도 있죠. 첫 번째 수익을 먹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수익을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노려보았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보다 더 큰 파동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잘해서 잘 가져온 수익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바이오다이는 이 하나 종목을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25에서 30%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 수익이라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바이오다이는 다음에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금주일날 매매 중에 아쉬운 것으로 따지자면 형제 엘리트가 아마 최고로 아쉽겠죠. 왜냐면 하이트레이드를 우리가 공략을 해서 우리 2200원 기준가로 이 지점이었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 공략을 해서 상한가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잠겨져 있었단 말이죠. 15%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웬만하면 잔량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웬만하면 금요일날 상을 굳혀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잔량도 좋았고 나름대로 코골이도 있고 상황은 좋았는데 나중에 부러지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또 붙고 이랬지만 이미 여기에서 한번 부러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동력이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결국은 상한가를 붙이지 못하고 하락을 되죠.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프로일 때 수익 챙기고 다시 상매매로 전화하신 분도 있고 챙기고 마무리 지은 분도 이제 있으십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어요. 수익 15%를 떠나서 이런 것을 한번 탁 굳어주면 다음을 볼 수도 있었는데 하나인더도 좀 아쉬웠고 바이오다인도 아쉬웠고 형지도 아쉬웠어요. 다들 수익은 좋지만은 정말 약간 1, 2%가 모자라는 아무래도 올말에 금요일이고 그런 점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럴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죠. 저는 확실히 이렇게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당연히 수익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제 IN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형제 엘리트를 공략하다 보니까 수급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790은 9%대죠. 이 정도를 좀 보자라고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형지의 흐름이 조금 둔화가 돼서 조금 있다 보자 이랬는데 좀 있다 바로 다른 데서 수급이 확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눈치껏 들어가신 분들은 한 15%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뭐 상가 그쪽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뭐 형지도 따로 정산은 안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봅니다. 28%까지 갔으니까 우리 9%의 타점을 잡았으니까. 하지만 뭐 그날 방송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눈치껏 잘 진행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형지도 형지 엘리트와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보너스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은 흥성그룹은 형지 엘리트가 많이 상한가에 풀어지지 않고 버텨줬다면 나는 이 종목도 상한가를 갈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예측은 했습니다만 역시 형제 엘리트가 버텨주질 못했죠. 그래서 수익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가 300원 기점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295원 한 이 정도 되겠군요. 300원 기점으로 하는데 수익률은 15% 정도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이제 형지가 좀 무너지지 않다면 그 2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무너지지 않다면 아마 흥성도 2차 랠리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역시 가주지를 못했어요. 뭔가 금요일 날에는 뭔가 텔떡텔떡 하면서도 되지는 못했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뭐 5% 수익도 좋고 뭐 7% 3% 수익만 주면 참 좋은데 뭘 그리 뭐 그렇게 아쉬워하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사무팀들은 상가를 가장 목표로 움직이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가를 못 들어가면 일단은 제가 원하는 목표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진입을 해서 몇 프로 먹고 나오는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하고 그 다음 날을 보는 매매를 자꾸 추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왕 진입한 종목이 상가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종목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물론 다 잘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 의도대로 된다면 당일 수익도 안게 되고 또 그 다음날 수익도 볼 수 있는 이중구조가 되고 그게 또 그 다음날까지 수익을 주는 여러 가지의 레이어를 쌓아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사무는 그런 것을 추종을 하고 또 우리 사무는 상가 매매가 가장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좀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경향이 많죠. 그런 의도에 따라서 볼 때는 금요일날 매매가 저는 아쉬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흥성도 뭐 15% 가까이 수익 줬으니까 일반적인 이대희 하시는 분들은 뭐 큰 수익이죠. 2천만 원만 해도 300만 원 아닙니까? 뭐 작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3천 가지고 했으면 뭐 4, 500만 나온 수익이니까. 뭐 수익이 얼마 나오는 저는 그런 건 별로 잘 따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그림대로 잘 움직여졌느냐를 저는 많이 따지는데 왜 그러냐면 의도한 그림, 생각했던 그림이 짜지면은 수익은 그냥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그림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 뭐 당일날 데이로 하신 분들은 뭐 작은 수익 아니니까 흥성도 좋은 수익이었어요. 금요일은 무방이라 뭐 소대팀들, 상하문팀들 그리고 뭐 구독자분들 막 다 어울려서 하는 매매라 사람마다 각각의 매매 방향이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한테는 아쉽지만은 당일날 데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흥성은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번호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금요일 날 장을 마치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은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제가 목요일 날 미리보다 승부조 10선에 또 올려놓았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제 관심 종목창에 잘 올려놓고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는 일단 양봉 종목을 위주로 우리가 좀 공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 아침에 땡 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20%대가 그대로 급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5%를 깨고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아래로 내려놓고 우리 다른 종목에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바빴죠.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할 게 또 많았으니까, 뭐 바이오다이나 하나인더스트, 그때는 하나인더가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또 형제 리트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흥성그룹도 해야 되고 바빴죠. 근데 이걸 이제 종목이 관심 종목층에서 아래로 밑으로 좀 꺼져 내려놓았더니 이 상승하는 이거를 못 봤어요. 제가 봤으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꼬리는 못 잡고 들어가더라도 어느 시점에선가 들어갔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제 관심 종목창을 보면 보통 관심 종목들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딱 가운데만 이렇게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은 딱 간추려서 놓는데, 좀 아니다 싶은 종목은 이놈을 빼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내려버리고 생각하는 새롭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을 다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10종목 정도가 눈에 스쳐 놀게끔 해요. 왜냐면 뭐 20개, 30개, 50개 이걸 하나에 보면은 시선이 너무 분산이 되는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아래 위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종목들 중에서 툭툭 튀어오른 종목을 잘 캐치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 하나를 위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전체적인 매매의 근간을 흔들리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어떻게든 시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해요. 그래서 영 아니다 싶은 종목은 밑으로 내려오든지 위로 올려버려 가지고 이 10개의 종목 안에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저점과 고점을 찾아가고 돌파와 눌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물론 뭐 상 종목 같은 것도 봐야 되니까 또 그쪽은 다른 하면서도 봅니다만은, 또 전체 현황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니터에서 한 600~700개 되는 종목을 따로 힐끗힐끗 봅니다. 하지만 가장 출입이 되는 이 화면에서 또 압축을 해서 보죠. 그래서 조금 뭐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상가까지 갔죠. 그래서 이 점은 좀 아쉬웠다고 봐요. 하지만 그날의 상황에 봐서는 공략할 시간에 우리는 하나인들을 바이오다인을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종목이 급락하는 시점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 매매인데, 이런 것은 반드시 제가 봤다면은 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이 원래 그렇죠. 원래 좀 아쉽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달을 매매 맞춰나면, 또 당일날 매매 맞춰나면 매일 이런 아쉬운 점이 남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니면 다음 날에 할 때는 좀 과시종목장을 좀 넓게 해서 해야지 해도, 저는 1종목 이상을 넘어가면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돼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스타일 차이겠죠. 자, 보유 종목은 뭐 상종목이 3개밖에 없습니다. 맥스트나 차이 커뮤니케이션, 자이언트 스텝인데,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맥스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맥스트 우리가 상한가 보유하고 이 한 종목은 보유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은 10월 달에 출발되면서 월요일에는 그 다음날 또 일요일 날 쉬고, 또 그 다음날 매매하고, 뭐 그 다음날 또 쉬고, 그 다음날 또 일이 될 텐데, 이 날짜 그냥 9월 2일 날은 그냥 쉴까 싶기도 해요. 너무 풍덩풍덩이 돼서 이거는 이렇게 매매가 돼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일단 월요일 쪽은 매매를 한번 마무리 짓고, 이 날짜는 그냥 하루 쉬어버리고 이 날짜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더 트레이딩 리듬에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맥스도 하나 보유하고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월요일부터는 10월달 매매로 간주를 하고 좀 뭐 이렇게
막 엉덩이를 뒤로 빼는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항시 간간하게 마인드를 드시고 딱 의자 앞으로 당기시고 그래 딱 달라붙어서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는 순간 벌써 50%는 지고 들어갑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악의 같은 놈입니까? 잘 기억하시고 10월달도 또 우리가 늘 해왔듯이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9월달에 마지막 히스토리 영상이 되겠군요. 개인적으로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셔서 본인 매매에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